가끔 영상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녹화된 거 보면 녹음이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라니 내가 몇 개 올렸잖아. 내신 준비할 때도 안 들릴 때 있었죠? 그래 내가 마이크를 이걸 잘 몰랐네. 난 여기가 켜져 있어서 들리면 다 들리는 줄 알았거든. 야 들리세요? 오케이. 요게 수능 독해 지문이 그죠? 주제가 무겁고 주제가 깊고 글이 짧아. 즉 설명이 부족.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 구조가 명확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A, B라는 요 대상 두 개, 핵심 대상 두 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글의 요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거의 하나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사회상급 표현을 잡는 것들. 원급도 A as B라는 as A as B. 그죠? 주어는 A 합니다. B만큼. 그죠? 거기다 낫을 붙이면 나만큼 예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가면 최상급이 되어버리고. 비교급 다음에 than이 들어가 있는데 A가 than B, B보다 뭐뭐 합니다인데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또 부정어 없다로 가버리면 결국엔 최상급 표현이 된다. 이 최상급 표현을 이게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죠. 근데 앞에 있는 건 부사고 뒤에 있는 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인데 얘를 유사관계사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앞에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s가 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get up이죠. 그래서 그녀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찍 일어났다.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게 최상급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ASAP이라고도 하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라는 건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급을 가지고도 최상급의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larger than any other. 이것도 최상급 표현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one of the 복수명사. 근데 가운데 급을 쓸 때는 최상급을 쓰게 되어 있다. 비교급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에서 오늘 배운 거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자, 이제는 수능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장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할게요. 그 다음 내가 아까 초서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교시는 검은책 파트 4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시험을 보면 거기에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에 앞 시간 1시부터 수업했던 시간의 영상을 내가 공유를 할 테니 그죠? 그 뒷부분 수업은 영상으로 좀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다 들어왔죠? 하나만 더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이 문법 B반의 단톡방은 사라집니다. 3월달에. 왜냐면 그거는 단톡방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제가 3월달 이제 학교별로 선생님 3월달 개강하는 반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있던 수업들을 없애지 않으면 오픈을 못해요. 다만 단톡방에 있는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그래도 동영상 링크잖아요. 그래서 그 링크가 들어가 있는 구글 클래스는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략 그렇다고 1년을 열어놓을 수는 없고 한 달 정도 열어놓을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복습을 반드시 하세요. 자기가 필요한 영역,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은 그 링크를 복사해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하고 함께 그죠? 토요일이든 하나씩이든 꼭 반드시 반복을 좀 하세요. 알겠지요? 특히나 자기가 좀 수업을 잘 안 들었던 부분이 사람마다 조금씩 있지요. 오늘 문장은 어느 부분을 좀 먼저 하겠냐면 좀 중요한 부분. 근데 다 중요해서. 중요한 부분. 일단은 2번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나와 있는 as는 다 아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이쪽 가보시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통으로 외우시는 학생들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단점이 존재해요. 뭐가 존재하냐면
통으로 not so much A as B를 이렇게 통으로 외우시면, 그죠? 이것밖에 못 써먹어요. 약간이라도 변형이 돼버리면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통문장에서 조금 벗어나라.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의 규칙을, 우리 문법 수업이 그거 아닙니까? 규칙을 배워서 모든 문장을 읽어내는 나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가 이 수업의 가장 큰 핵심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what they seek, 그들이 찾는 것은 not so much profound다. 이렇다라고 much, 보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뭐만큼? B만큼. 그러면 부등호로 한번 생각해봐. A라고 보기가 어렵다. B만큼. B만큼 A가 much 하진 않다. 자, 그러면 결국은 부등호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B가 중요하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A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외우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그거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는 니네들이 아는 거잖아. 응용해서 풀란 말이에요. 아까 A, S 뒤에는 접속사라며. 비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원래는 A를 설명하고 싶은데 기준이 없잖아. 그는 키가 크다. 기준이 없잖아요. 몇 센치야 대체. 라고 기준점을 잡아준 거예요. 기준점. 따라서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대부분이 다 A이다인데 얘는 not이 A에 붙었으니까 B이다예요. 얘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여기가 더 강조가 된 겁니다. 이것만큼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붙었기 때문에 A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등호를 잡아고,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주제문이고요. 이게 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프로파운드는 파운데이션이죠. 기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갔으니까 심오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높이, 땅의 지표면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지표면이니까. 그래서 심오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찾는 것은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빠른 정보만 원합니다. 자세히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하고 수행평가 빨리 그냥 제출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개념으로 쓴 거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여러분한테 이 기준을 너무너무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의 거의 모든 책, 문법 책에는 맨 앞부분 또는 중요한 페이지, 한 대여섯 장은 반드시 전치사를 써놔요, 제가. 그러니까 왜 전치사를 써놓냐? 학생들이 자기가 전치사 해석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전치사 뜻이 그렇게 많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전치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대부분 해석을 못 합니다. 어서 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봐봐. 자, 우리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핵심에서 모든 문장에 의미별로 묶어있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날 때 자르고 동사 앞에 잘라서 주어, 동사 빨리 구분하는 거.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된다. 숙제를 내가 검사할 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가로 묶어있고 끊어있는데 야, 너 이거 부족해. 내가 늘 얘기합니까? 화살표를 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보세요. 이거를 내가 의미별로 전치사 명사를 묶었단 말이야. 이거 어디다 갖다 붙일 거야?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 명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죠. 원래는 다른 자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강조하려고 빼놨어요. 강조하려고. Of all the ways, 모든 방법들 중에 하고 누구를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어 아니겠어요? 모든 방법들 중에 없다예요. 부정어. 얘들아, 원급과 비교급에 부정어를 붙여버리면 최상급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3번 문장은 그 지문, 여기서 출제됐던 이 지문 안에서
주제였어요. 요지였어요. 결국에는 그 많은 문장 중에 3번 문장 하나만 제대로 해석하면 그 문장은 끝나요. 그 문제 자체가 끝나요. 지금 이제 고2, 고3 학생들 또는 이제 모의고사를 한참 요즘 풀고 있는 고1 학생들에 대해서 제일 좀 많이 듣는 고민거리. 영어가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자꾸 주제가 안 보여요. 왜? 주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 강조된 내용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주제문이 안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의미 파악이 이게 강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게 최상급이에요 지금. 방법들 중에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만큼. 나만큼 이쁜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최상급이에요 이게. 내가 제일 이쁘다야. 아니 근데 좀 그게 명사 뒤에 동사 잠깐 주어라고 한 거예요. 어떤 거? 주어라고 한 게 명사 뒤에 동사 있으면 그냥 주어라고 한 거예요. 명사 뒤에 동사가 있으면 주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명사가 원래는 few 그 다음에 ways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 방법들은 거의 없다. 이건 원래는 형용사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굳이 쓰냐 이거지. 우리도 안 하는데. 한국어도 겹치는 명사 안 쓰는데 영어라고 꼭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써버린 거예요.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few를 봤을 때 방법 중에 몇 개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어떤 방식 중에냐? automobiles가 데미지. 자동차가 그죠? 손상을 입힙니다. 도시의 환경을 손상시키는 방법, 모든 방법들 중에, 그리고 뭐하는? lower 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도 등위 접수 다음에 주어 빠져 있죠. 이 주어. 자동차가 저하시킵니다. 삶의 질을 큰 도시에서. 이해가요? 손상시키고 저하시키는 모든 방법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만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 통틀어서 거의 없습니다. 나만큼 이쁜 애가. 이해하고 똑같아요. 이게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면 뭐한 만큼이냐? 뭐하는 애가 없다는 거냐? 자, 내가 아까도 설명했죠. S가 별명이 뭐라고요? 선생님하고 성이 같죠? 성이 뭐라고요? 유사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 눈에서 보면 생략된 표현은 당연히 어려워요. 모든 자동차의 알람이니까 여기서 알람이라는 것을 그냥 헝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빵빵거리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여기 그대로 빠져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앞에는 부사라 했으니까 없애도 된다 그랬죠. 해석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냥 만큼, 이것만큼 이거 하다니까. 얘는 만큼이고 비교 대상. 그래서 mad에다가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이면 이게 make죠. 동사로 바꾸는 거죠. 미친, 그죠? 화나게 하는. 그래서 화나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이게 만큼이 뭔데? 얘가 화나게 하는 것만큼. 이해 갔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즉 최상급 표현이니까 네가 자동차의 소음이 자동차에 빵빵거리는 것이 가장 사람을 미치게 하고 불필요합니다. 이 뜻이죠.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가죠. 개념 설명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피교 구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어려운 거. 여기 오늘 이거 하나 하고, 도치 몇 개 하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거 다 하고 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위에 거는 안 할게요. 더비교로 내신에도 잘 나오니까. 자, 이거 한번 빨리 봐보세요. not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해석 다 할 줄 알죠? A는 B보다, 자, A, B가 나오면 부등호 생각하자. 경우의 수 4개, 5개. 자, 부등호가 어떻게 생겨요? 얘는 A가 B보다 크지 않다죠. 아니다죠. 아니다. 맞아요? 이건 다 알고 있죠?
A가 B보다 크지 않다니까 A가 작다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해석이. No more than은 뭐예요? 자, 하나씩 시작합시다. no가 not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no가 강하죠. no one이면 아무도 없단 소리예요. 아니다가 아니라. 존재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아니다가 아니라 없다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면 부등호가 어떻게 가요?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이 표현도 알아둬야겠죠?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A가 그죠? B보다 나은 게 없네. A가 B보다 못할 것도 없네. 야, 네가 걔보다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 라는 말은 결국에 뭐 하단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동등비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석을 할 때 no more than 탐은 중국어 못 읽고 than I am 나는 읽어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동등비교인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것과 탐은 읽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than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별명이 뭐라고요? 나하고 성이 같은 거? 유사관계 대명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얘도 not able to 아니겠어? 내가 못 읽는 것과 그가 못 읽는 것이 같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 같은 표현인데 A가 B보다 나을 게 없으니까 겨우 고작 A 너는 고작 B야. 이 뜻이에요, 이게. A와 B를 동등하게 본 겁니다. 동등비교 제발 잘 외우세요. than이 들어가 있는데 동등하게 보는 거다. 자, 아까 as 원급을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었듯이 부정어를 넣어서 그죠? 나만큼 잘난 애가 없어가 최상급이 돼버리잖아요. 원래는 원급인데 마찬가지로 비교급에다가 부정어를 붙여버려가지고 동등함을 나타내버려요. 그럴 게 누구보다 더 나은 게 없다의 개념으로 간다고. 아시겠어요? no than 더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씩이 나죠. 야, 네가 B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너는 A가 B씩이나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동등의 개념. than이 들어갔는데 동등의 개념. 부정어가 붙어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니네들은 더 못하죠. 못 읽습니다. 근데 그거 못 읽는 것이 내보다 나을 게 없어. 탐과 I는 동등하게 본 거예요. 너도 못하고 너도 못하잖아. 이해 가세요? 거기다가 유사관계대명사의 특성, 너도 못한다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몇 번일까요? 오케이, 5번 한번 가봅시다. 자, 5번에서 얘만 해석해봐요. 또 여기다가 than을 잡아놓고 자,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는,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몸은 남자다. 또 이러지 마. 영혼이 없는 육체는 남자다. 이러지 마. 남자들이여 영혼을 없애라. 네가 남자가 되고 싶거든. 이런 거 하지 마. 집이 없는, 사랑이 없는 집은 is no more란 말이야. no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집이. 그게 no more than이에요.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요.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은 것이 없다는 게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예요. 얘가 유사관계 대명사니까 no가 들어간 거. 얘가 아닌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4번도 그냥 내가 빨리 끝내기만 할게요. Nothing is more니까 결국엔 뭐다? 무슨 급이다? 어떤 것도 이거보다 더 이거 하지 않는다는 결국엔 무슨 표현이다? 나보다 더 이쁜 애가 없다. 무슨 표현이다? 최상급이다. 누가 최상급이에요?
얘보다 나보다 잘나는 게 없어요.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잘난 애가 없어요. Nothing is more than frustrating. frustrating은 원래 얼리다죠. frust 뭐 서리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좌절감. 내가 꽁꽁 묶여 있는 막 답답함. 더 짜증나고 답답함을 뭐 느낄 수가 없죠. 이게 최고로 답답합니다. 이겁니다. arriving 도착하는 게 너의 목적지에. 우리 only to 배웠죠. 뭐 할 때 쓴다? 결과적 용법.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깨달은 것이 다 놓고 왔다. leave behind가 두고 오답니다. behind가 뒤니까. 3번을 또 안 할 수가 없네. 3번 보시면 결국에 요 해석은 할 줄 알아야겠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other than. 이것보다 다른 것.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즉 except를 말합니다. 제외하고 other than the is 이거를 제외하고 그런데 no reason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No reason other than the is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no reason other than이니까 A 제외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 no하고 than을 no라고 than을 잡으면 동등비교 only A라는 소리입니다. No reason other than A. A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이유밖에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Nothing but이다. A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승엽 선생님은 is a nothing이에요. 알겠어요? but 얼굴. 이해 갔어요? 얼굴 빼면 절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얼굴 믿고 학원에 들어온 거죠. 제가 야, 채 누구야? 방금 나와. 마스크를 썼으니까 알 수가 있나? 채 누구야? 자, 맞는 거죠. 얼굴 보면 시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지연아, 오늘 늦게 온 애들 다 앞에 나와서 노래 불렀어. 너도 나와서 노래 불러야 돼. 하면 네가 선생님 제발 노래 빼고 뭐든지 할게요. 그럼 노래를 하겠다는 소리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무엇이든 anything 무엇이든 다 할게요. 하지만 A만 빼주세요. 이거는 네버의 개념입니다. A는 절대 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얘는 only A뿐이다. 자, 도치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초특급이네요, 지금. 도치는 잘 봐요. 잘 들어오세요. 자, 선생님, 도치가 좀 어렵네요. 도치는 왜 일어날까요? 왜 자리를 바꿨죠? 강조하려고 바꾼 거예요. 앞으로 뺀 겁니다. 이걸 먼저 봐라. 다만, 여기 잘 봐요. 도치라는 개념이 1번 부정어 도치, 2번 부분부정, only, 3번 장소부사, 4번 목적어 도치, 보어 도치. 자, 잘 봐요. 선생님이 영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아무리 외워도 니네들이 도치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이걸 떠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독해 지문을 보다가 도치라고 이건 도치 문장이란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도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2달 동안 계속 잡아주는 개념이 뭡니까? 글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단어를 빼먹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단어의 품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도치라는 제목에 달려있지 않고 도치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great이라는 단어가 주어는 아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얘는 형용사니까. 이거를 잡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써먹어요. 나 문법을 배웠는데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 문법이 단어를 연결하는 규칙인데 네가 그 단어에 대한 품사를 몰라요.
단어의 품사를 모르는데 그 문법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건 다 한국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건 영어고. 이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인데 주어야? 훌륭한인데? 훌륭한이다? 누가? 그의 놀라움이 매우 컸다. 언제? 이거 했을 때 컸다. 동사수시.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엄청난 그의 놀라움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야. 보호도치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들었죠. 도치라는 거에 대한 도치의 규칙은 마치 의문문 규칙과 매우 흡사하다. 즉 동사와 주어인데 원래 있던 동사의 자리를 앞으로 뺄 때는 의문문의 규칙을 따른다. 누구 하나 빼고 장소부사 하나 빼고. 장소부사 도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규칙을 따른다. 얘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의문문이라는 건 뭐냐?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지가 넘어가죠. 자기가 넘어가면 되고 일반 동사, 뭐뭐 하다. 일반 동사는 넘어갈 때 두더지가 넘어가죠. 두더지가 넘어가는데 장소부사는 두더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 그냥 앞에다 갖다 놔요. 예를 들면 2번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죠. On the table, 장소부사죠. 전치사명사. 책상 위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책상이에요. 학생들이 이걸 뭘로 봐버리냐면 원래는 이거를 의문문 어순에 따르면 이렇게 써야 돼요. Did a lamp가 very. 이 문장이죠. 원래는. 두더지가 앞으로 가고 원형을 넘기죠. 이렇게 써 있었으면 아이들이 해석을 다 합니다. 램프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다 해석해요. 근데 이 개념을 이렇게 잡아버린 애들이 너무너무 많죠. 묻혀 있는 램프, 어머나 동사 없네. it lay가 주어 동사인가요? 이제 이지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미쳐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가방에다 갖다 넣어버려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방 이래버려요. 띄어쓰기를 못해요. 묶지를 못해요. 왜 못해? 단어에 네가 보는 것은 단어니까 단어의 품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끌어있기 묶어있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그거 옆에는 놓여 있었다 조그만한 박스가. 근데 이것도 이제 설마 이러진 않죠. 저 레이가 이겁니까? 레이드입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눕다고 지가 들어 눕는 거고 이것은 알을 낳다 뭐뭇을 두답니다. 저 레이가 이 레이예요, 이 레이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당연히 시제로 보면 위에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두다. 얘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게 자동사야. 그 자동사가 써 있어. 그러면 여기 뒤에는 목적어일 수가 없죠. 이것을 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되어 있지 않는 걸 보니 묻혀있던 램프가 알을 낳았습니다. 박스를. 램프가 박스를 낳아버린 거예요. 뿡! 재미없네요. 이 새끼가 이렇게 유머를 해도 진짜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뭔데요? 근데 5분 남았는데. 공부하죠? 쉬는 시간 하죠.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에 강사 사진이 있어요. 네. 저희 학생이 제보를 줬습니다. 강사 사진을 이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학생이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과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이게 뭐예요? 규준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동물에 비유해서 이걸 학생이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만들었어요. 예. 와. 학생이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이 보냈어요. 학생이. 이게 아빠는 학생이. 근데 이제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여기 나 사진도 있어요. 내 사진도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질 않아요. 뭔데요? 지금 규준색 같아요? 네. 전해철 선생님.
그러니까 전현철 선생님 딱 올 때, 느낌이 좀 있는데 불안함을 느꼈어요. 아, 나도 같은 동물과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이제 앞으로 인사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카톡과 이런 건 차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걔한테 가서 그랬어요. 뭐가 닮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여기까지는 정말 화가 났는데 이 사진을 볼 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걸 보고 내가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한번 들으면 어이 형님 뭐 이럴 뻔했더니 이런 얘기. 언제 안경 바꿨어요? 뭐 이럴 뻔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축하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사람이네요. 지금까지는 다 동물의 왕국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정진일 선생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나왔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이 뒷사진을 보고 깨달았어요. 외모 몰아주기, 다 개판치다가 이 사람만 이렇게 만들어놨. 어머나, 아니네. 표성원 선생님 아세요? 네. 이게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젓가락 같은 이게 지나면 이 사람. 나 이거 처음에 보고 교통표지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여학생의 의도가 여기서 보이죠, 이제. 결국에는 이 여학생이 이 여학생이 고3 여학생이 만든 거예요. 이 여학생이 살아남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 학원의 권력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실세가 누구고 시간표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외모를 몰아줘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 고3 선생님, 저하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같이 일했던 선생님, 여기 안경 쓰면 주영춘 선생님, 고3 선생님, 국어 선생님. 마지막에 얘는 누구냐면, 이제 복도에 가다 보면 도담고생 중에 여학생 3명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남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대벌레 같이 생기면 딱 걔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딱 보자마자, 준이가 저 이제 학생이거든요. 이 새끼 중학교 졸업 사진인가? 그래서 그 학생과는 이제 의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무도 이걸 보면서 이 부정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난 그게 더 짜증이 나고, 이걸 보면서 하는 사람하고도 다 의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티셔츠 안 입어요. 내가 오늘 진짜 한번 어디가 똑같은지 파하고 빨간 티를 입고 올라다가 안 입고 왔습니다. 너무 짧아서 저는 옷이 너무 야해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소부사가 나왔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좀 있고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2개 있다는 걸 알아라. 우리의 기본기로도 잡아간다는 게, 나는 도치를 정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써먹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뭐가 부족하면? 문장의 기본기가 부족하면. 선생님 도치를 배우는데 도치가 안 보여요. 아니, 그건 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고난이도 이거 2, 3, 4 요거 3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2, 3, 4 3개 하고. 뭐야 이거? 스페어? 뭔지. 스피어가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공. 그러니까 애시니까 그 주변 공기를 말하죠. 그래서 뭔 뜻이 대기? 대기란 뜻도 있고 분위기란 뜻도 있고, 우리 반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 분위기. 결국에 2번은 누구에서 결정이 나요? 주어를 못 찾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독해, 자, 잘 들으세요. 모든 독해든
그 독해는 결국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석을 했냐 안 했냐, 한국어를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이게 구분이 안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체가 누구냐, 누가 했냐, 누구한테 했냐, 그리고 그 속성은 무엇이냐. 주체와 속성, 대상물을 나누지 못하면 네가 한국어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 문장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뭐 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속성은 알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무엇이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법적으로는 주어 동사를 찾으라는 말이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독해 지문 전체에서도 주체와 대상물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가장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냐가 문제죠. 근데 어디 애가 먼저 나왔죠, 대상이. 누구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도움이 된대요, 분위기에.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다? 2살짜리 아이들이 필요는 하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누가? 너의 존재가.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야? 바로 컴포팅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음악. 어떤 형태의 음악이든지 간에 편안함을 주는 그 음악의 존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3번 한번 가겠습니다. 3번. 제가 이제 늘 얘기하죠. 영어에 대한 규칙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도치를 따로 공부한다고 해석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즉 imprudent가 형용사이죠. prudent가 careful입니다. 그러니까 careful의 반대가 되겠네요.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careless, 부주의한. 근데 앞에 한 단어도 빼먹지 말아라. 영어 문장을 썼는데 안 써도 되는 말이면 왜 썼겠냐. 그러니까 매우 키가 크다예요. 근데 그 키가 대체 얼마나 크는 데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궁금하지 않니? 글을 읽으면. 그러면 동사가 여기 있고 주어가 있으니까 다 알겠어. 알겠는데 이 대시 얘냐고 얘냐고. 이거를 so 원인 that 결과로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통으로 딱 틀을 외워버리면 잘못 자칫하면 적용이 안 돼요. 통문장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냥 수학을 숫자로 외워버린 거야. 공식을 이해하지 않고 끊어서. 이 that은 결국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아니 이 that이 뭔가의 화살표는 갈 텐데 위를 설명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아 궁금하다. 부주의한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 할 정도의 부주의함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 부주의합니다. 그럼 대체 키가 얼만데? 이 정도 할 정도로. 우리는 돌아다녀요. 어바웃은 여기저기입니다. 부사일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시대를. 복수니까 시대죠. 그죠? 어떤 시대? are not ours.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시대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간은. 그 정도로 주의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죠. 여기서의 원을 또 하나 하지 말고 대명사를 놓쳐버리면 독해 지문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임프루던트가 니네들 문제가 아니라 이 원이 문제예요. 원. 시대죠. 우리는 뭐를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는 생각지도 않아요. 자, 내가 이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일과 1년 후와 3년 후 일어나지도 않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오늘을 소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글은 지금 잘해 이 얘기예요. 지금 하라고 지금. 왜 자꾸 미래를 고민하냐. 오늘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날을 잡아라. 네가 속해 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속해 있지도 않는 그런 다른 시대를 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년 뒤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쓸데없는 데 내가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생각하죠. 나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 아니, 지금을 낭비하고 있어.
그럼 미래를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을 낭비하고 있어. 네 삶의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여러분 이제 모든 거 시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동영상으로 확인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빨리 우리 학원 선생님들과 오늘 전체 학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끝난 여기 뒤에까지 해서 오늘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자, 2달 동안 짧다면 짧다, 길면 길다라는 2달을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건 뭐냐? 단원 하나하나에 대한 규칙보다는 이게 연결돼서 여러분이 영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 속에서 그 디테일함을 채워가는 거니까 앞 단어부터 모든 것은 다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 가까지는 묶어야 되잖아. 이게 어느 단어에 대한 이야기냐. 해석을 하고 나면 반드시 주체와 속성과 대상물에 대해서 고민해라.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한국어가 뭔 말인지 모를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그죠? 반드시 이 문장의 해석은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한국어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 문법이 담고 있는, 이 단어의 형태와 문법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사전에 나와 있는 한국어로 해석을 해놓고 내가 한국어를 만들어버리니까 이 문장에서 전달되고 싶은 정보가 50%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죠. 그 규칙이 영어 글을 쓴 사람의 규칙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읽고 있는 나의 규칙이 동일하면 정보가 100% 들어옵니다. 문법 속에서는 그 규칙들이 다 숨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한글로 글을 만들어버리는 한글 공부를 그만하시고 진짜 영어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도 영어를 잘 안 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면 방학 기간에는, 우리 내신 기간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요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좀 모여서 쓰자. 그래서 한 달에 4번은 꼭 같이 쓰자라는 의미에서 온라인 심야 특강, 그죠? 밤잠 없는 너네들에게 온라인 심야 특강을 합니다. 이거를 하면 장점이 뭐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졸아요. 그 멀쩡했던 애들이 졸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생활이 매우 화기애매해지는 아주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다라고 손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실을 나가자마자 오늘 배운 거 많이 까먹었어요. 거의 다 까먹습니다. 그건 인간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까먹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법 영작 특강 3월 10일 날 개강인데 제가 왜 수강 신청을 지금부터 받냐면 첫 번째로는 3월 10일 날 11시에 오픈 딱 하면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수업을 한 15분, 20분 동안 못 해요. 첫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들어가져요. 선생님, 저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예비 소집을 할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듣겠다는 애들을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야 그러니까 준 링크를 보내면 그거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미리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재 저 빨간색 그 유니콘 저 빨간색 교재가 지금 남은 게 딱 한 권 남았어요. 한 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애들은 그냥 기존에 있던 교재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저 교재를 내가 몇 권을 주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대략적으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일단은 문자로 빨리빨리 신청을 하세요. 들을 사람들은 저한테 카톡 단톡방이든 핸드폰 문자든. 오늘 프린트를 드린 것은 집에 가셔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세요. 사진으로 보냈더니 사진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글자가 안 보이신다 그래서 저거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2달 동안 수고하셨고 지금 검은색 책 4 파트 4를 시험 볼 겁니다.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자, 답지는 여기 나열져 있고요. 챕터 3을 어제 안 온 사람. 수요 화요일 날. 그러면 3하고 답안지. 그 다음에 4 시험지입니다. 답지는 조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답지는 시험이 끝나면 나눠줄 거예요. 알겠죠? 시험지가 뭐예요? 여기가 시험지입니다. 답지가 이게 답지. 답지. 자, 시험지 챕터 4를 가져가서 시험을 봅니다. 5시까지. 아셨지요?
자, 잠깐 쉬었다가 20분까지 들어오세요.